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스탄드로 상태관리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스탄드를 직접 사용하기에 앞서서 상태관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스탄드를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스탄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전역으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방법의 초석을 한번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교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관리라는 말을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리액트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태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페이지 컴포넌트면 페이지 컴포넌트, 카드 컴포넌트면 카드 컴포넌트, 이렇게 단일 컴포넌트 안에서 유저 스테이트를 훅을 사용을 해서 상태를 관리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적거나 혹은 코드 분할의 요구사항이 적어서 컴포넌트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유저 스테이트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훅만 사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리액트 필수 문법, 즉 리액트 필수 훅, 이런 것들을 배울 때처럼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카운트가 늘어나거나 입력창에 글자가 들어가는 정도라면 굳이 상태 관리를 전역으로 하는 이런 복잡한 도구가 필요하지가 않겠죠.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우리가 지금 실습으로 만들고 있는 토픽을 작성하는 프로젝트, 이것만 보더라도 로그인한 유저의 정보가 다양한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 관리를 특정 페이지에서만 관리하는 건 무리 혹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로그인한 유저 정보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 로그인을 성공한 후에 서버로부터 받아온 유저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헤더에도 표시를 하고 또 댓글을 작성할 때도 활용해야 한다면 이 값은 여러 컴포넌트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하는 데이터로 간주가 됩니다. 그쵸? 특정 컴포넌트를 우리가 코드를 분할했을 때 거기에서도 특정 유저의 정보를 필요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야 한다면 로그인한 시점에 서버로부터 받아온 유저 데이터를 다양한 컴포넌트에서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그 서버에서 받아온 유저를 호출하는 API를 또 호출해줘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작성한 프로필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로그아웃 버튼을 눌렀을 때는 또 이런 유저 데이터를 어떻게 날려줄 것인지 동시다발적으로 로그아웃 됐을 때 컴포넌트에서 유저 정보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 정보를 한 번에 로그아웃 처리된 것처럼 보이게끔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유저 데이터를 API를 호출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상단 부모 태그에서 유저 데이터를 호출한 다음에 데이터 프롭을 통해서 유저 데이터가 필요한 컴포넌트의 유저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배웠던 프롭스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 프롭스로 계속 데이터를 내려주다 보면 위 그림처럼 깊게 중첩된 컴포넌트까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프롭스 드릴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를 호출한 컴포넌트 기준으로 너무 중첩된 아래쪽에 있는 컴포넌트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타고 해서 마치 구멍에 드릴을 뚫는 것처럼 파고든다 라는 의미에서 프롭스 드릴링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로그인한 상태를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조금 전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프로필 정보를 수정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로그인 상태가 유지된 시점에서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면 동기화가 되지 않는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역 상태 관리라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전역 상태 관리란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를 하나의 저장소, 즉 스토어라는 이 저장하다라는 저장소에 모아두고 필요한 컴포넌트가 그 저장소에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도구가 바로 주스탄드라는 겁니다. 주스탄드는 독일어로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만큼 상태를 단순화하고 직관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코드로도 충분히 저녁 상태를 정의하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드웨어라는 상태 관리가 사용되기 전에 호출하는 시점에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니까 실제 개발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는 저녁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스탄드는 다음과 같은 기본기를 숙지한 상태라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의 기초 훅, 그리고 상태 관리의 필요성, 프롭스 드릴링 이 개념이 필요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함수, 구조분의 할당, 그리고 화살표 함수 등과 같은 문법적인 이런 것들만 안다고 한다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스탄드를 한번 설치해 볼 건데 npm install 주스탄드라는 명령어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 공식 문서에서 샘플 코드를 한번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코드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스탄드에서 create라는 어떤 스토어를 생성하는 함수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useStore라는 숫별자로 스토어 함수를 할당하고 있고요. 실제 내부에는 이 bears라는 상태값이 초기값이 0인 걸로 선언되어 있고, 자, increase population이라는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이 set이라는 인자를 사용해서 스테이트 안에 있는 요 bears라는 스테이트를 플러스 1로 바꿔줘서 재할당하는 이런 구조가 increase population 요 뮤테이션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move all bears라는 함수도 이 bears의 다시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update bears는 새로운 인자로 bears라는 걸 받아서 이 bears의 값을 전달받은 걸로 재할당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함수를 보면 bear counter라는 함수는 이 user state를 요것을 호출을 해서 스테이트의 bears를 불러오면 초기값이 여기에 0이 할당이 될 거고, 그리고 0 bears around here 라고 보일 겁니다. 이 controls라는 함수에서는 자, increase population이라는 걸 또 호출을 해서 이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때 플러스 1이 되니까 bear가 여기는 이제 1로 바뀌는 이런 구조로 바뀔 거라는 걸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 이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진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 스토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로 우리가 수파베이스에서 전달받은 유저 데이터를 한번 세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토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앱이라는 차상단 컴포넌트로부터 다양한 브랜치의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전역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스토어로 외부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위처럼 뭐 bears면 bears, increase population, 뭐 remove all bears 이런 것처럼 어떤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는 스토어를 빼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해당 컴포넌트로 프롭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프롭스 드릴링 자체가 문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도 파악이 명확해지고요. 중앙 집중식 상태 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변경해 주게 되면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에서는 그 데이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상태관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주스탄드라는 리액트 상태관리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토대로 직접 응용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